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강원 동해안에 최고 600mm의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예보됐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삼척에서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사의 사업 포기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척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고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과 평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외국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외국인 마약 범죄가 크게 늘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특정 지명을 상호로 쓰는 상가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해당 이름을 쓰는 강릉 상가에서 경찰이 범죄 예방에 나섰습니다. 흉기 난동에 대비한 특별 치안 활동도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는 가운데 동해안 해변에는 벌써부터 강한 파도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일까지 최고 600mm가 넘는 많은 비도 예고돼 있어 태풍 피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변에 있던 컨테이너가 강한 파도에 바다로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해수욕장 이용객들을 위해 운영 중이던 샤워 시설인데 방지턱까지 들이치는 강한 파도에 백사장이 깎여나가면서 컨테이너가 바다 쪽으로 밀려간 겁니다. 이게 파도가 쳐서 그냥 그런 거지. 모래가 파여나가니 자꾸 가라앉은 거지. 강릉시는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들어올려 육지로 이동시키는 한편 바닷가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출입금지 저는 일을 좀 이렇게 각 계단마다 이렇게 하고 우선은 6시까지 안전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반짝 북적였던 해변은 태풍 소식에 피서객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강한 파도가 밀려오면서 해변에 설치됐던 파라솔들도 모두 철거된 모습입니다. 어제부터 강원 동해안 85개 해수욕장에 전부 입수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관광객의 위험한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선생님 빨리 나와주세요. 지금 위험합니다. 내일부터는 태풍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1일까지 강원도 동해안에 200에서 400mm, 많은 곳은 최고 600mm 이상,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부터 모레 밤까지 시간당 60에서 80mm, 곳에 따라 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최대 순간풍속 시속 90에서 125km의 매우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비와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0일 오전부터는 바람이 초속 12에서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2에서 7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강원도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서 지역에도 80에서 120mm, 최고 150mm 이상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삼척의 한 아파트 건설사가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을 포기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삼척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증을 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빠른 사고 처리를 요구했고 보증공사도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입주를 한 달가량 앞두고 있는 삼척의 205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아파트. 공정률 74%를 넘기며 아파트 외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현재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자재값이 치솟자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지난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다음 달 입주를 기대하던 입주 예정자들은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사업 포기 자체도 충격인데다가 입주 가능 여부와 가능 시기 등도 모르고 건설사가 납부하던 중도금 이자도 입주 예정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금 보증을 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최대한 빠른 사고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사고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경우 이자 납부가 유예되기 때문입니다.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공사 현장에 중단된 상태로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차후 시공자 선정을 서둘러서 공사 역시 최소 4-5달 걸리는 처리 기간을 가능한 앞당기고 8월 이자부터는 사고 처리를 마친 뒤 납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과 조율 중입니다. 3개월 이내 이행 방법을 결정하고 계약자의 이행서류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되는데 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보증 이행을 완료하기 위해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 업체들도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건설사의 사업 포기로 인해 지역 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릉과 평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외국인, 특히 태국인을 중심으로 알약 형태의 마약 야바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강릉시 보고소를 찾아 흰색 통을 꺼내듭니다. 통을 열자 지름이 1cm가량인 붉은 알약들이 나옵니다. 신종 합성 마약인 야바입니다. 이른바 야바라고 불리는 이 마약에는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약국에서 파는 알약과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사고판 혐의로 강릉과 평창 등에 거주하는 태국인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많게는 야바 100여 개를 유통하거나 자신에게 직접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 30대 태국인 남성은 어두컴컴한 밤 이곳 강릉 구도심에서 다른 태국인에게 마약을 건네받는 등 은밀하게 마약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약을 약속된 장소에 숨겨놓고 사라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의 이들은 규모와 투약 횟수에 따라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받는 등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들도 국내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등을 매도, 매수, 소지, 투약하였고 문제는 외국인 마약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는 데 있습니다. 대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연간 외국인 마약 사범은 지난 2018년 948명에서 2022년에 170% 넘게 증가한 2,573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인들 사이 야바가 확산하면서 검찰이 압수한 야바의 양도 늘어 지난 2018년 8.5kg에서 2022년 167.6kg으로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몇백 원에서 몇천 원 하는 것을 한국에 가지고 오면 몇만 원씩 팔 수 있으니까 상당한 수익이 되는 것이죠. 경찰청이 이달부터 마약 집중단 속에 나서고 해양경찰은 마약 수사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당국도 마약 밀매 감시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외국의 특정 도시명을 상호로 쓰는 상가에 살인 예고글이 올라온 가운데 강릉에도 한 곳이 포함돼 경찰이 범죄 예방에 나섰습니다. 강릉경찰서는 해당 도시명을 쓰는 전국 상가를 대상으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다는 경기도 북부경찰청의 업무 협조 요구에 따라 기동대와 지구대 등 모두 11명을 배치해 해당 상가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살인 예고글 작성자는 모두 67명에 달하고 있고 10대 청소년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흉기 난동 범죄 대응을 위해 특별 치안 활동을 펼칩니다. 도경찰청은 관광지와 KTX역, 터미널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공장소 155곳에 1,977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회원 1,000여 명과 합동순찰을 실시합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는 해수욕장 주변 순찰과 CCTV 관제센터를 통한 이상행동자 모니터링 등으로 강력범죄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지난 7일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관광 테마시설 사업 관련 부당성을 지적해 위법과 불법 등이 드러난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서 다른 입 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응시원서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장소 등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응시생은 전국적으로 49만 1,700여 명으로 전망됩니다. 수능시험은 11월 16일 치러지고 이의 신청과 정답 확정 절차를 거쳐 12월 8일 성적이 통지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구조의 15개 LH아파트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 105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 등 모두 293개 단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 늦어도 10월 안에 철근 누락을 발표하는 가운데 강원도에도 7개 단지가 점검 대상입니다. 무량판 구조는 내력 벽이나 수평 기둥인 보 없이 수직 기둥으로만 슬라브를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도내 디지털 산업 분야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시군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회의가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영동권 6개 시군이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 산업과는 디지털 신기술 개발 기업 지원과 디지털 기반 전문 인재 양성,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각 시군들과 의견을 교환해 내년도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 시니어 클럽과 노인회 등 10개 기관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공익형과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으로 구분한 이번 평가에서 동해 삼척 원주 시니어 클럽과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횡성복지관 등은 2가지 유형 이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공익형으로는 고성 정선 평창 시니어 클럽이, 사회 서비스형에는 속초 태백 시니어 클럽이 우수기관으로 인정돼 수상했습니다. 태백시 국민체육센터가 새로 시설을 단장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어제부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 했지만 생활체육 지도자를 각각 1명밖에 채용하지 못해 당분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시체육회에 생활체육 지도자 파견을 요청하는 한편 추가로 인력을 확보하는 대로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시설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정성군이 지은 지 30년이 돼 노후한 고한 임대아파트 기능 보강공사에 들어갑니다. 정성군은 고한 임대아파트의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완료한 데 이어 올해도 3억 2천만 원을 들여 고한 임대아파트의 노후 배관 교체 등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4년에 건립돼 현재 100가구가 거주 중이지만 시설물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LS전선 동해 사업장이 동해시에 1억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LS전선 동해 사업장은 학대 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을 위해 동해시에 현금 1억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동해시는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9개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에 학대 아동 심리치료와 취약계층 초등학생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릉 원주대의 복합체육시설 해람 스포츠 콤플렉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2층 구조의 해람 스포츠 콤플렉스는 25m 길이의 수영장 레인 6개가 있는 시설과 인공지능으로 체력 단련을 도울 피트니스 센터 등이 마련됐습니다. 강릉 시민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경우 일반 시민보다 1, 2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내 7월 아파트 입주율이 한 달 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입주율을 조사한 결과 7월 강원도 입주율은 63.3%로 전달보다 13.3%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8월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 역시 지난달 63.6에서 이달 72.7로 9.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